2020년 여름에 서울 경기 쪽에서 철거 일을 하시는 제보자분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보자분의 1인칭 시점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을 때였어요. 철거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대부분 폐업을 결정한 식당 철거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부족해서 철거 현장에서는 항상 막내로 불렸어요. 그날이 아마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을 거예요. 저랑 부장님이랑 사장님까지 총 3명이 식당 철거 때문에 경기도로 가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47번 국도였는데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완전 시골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차를 몰고 있는데 길 안내가 좀 묘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국도에서 샛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 산길로 안내를 하더니 흉가처럼 다 쓰러진 어느 집 앞에서 길 안내를 멈췄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무리 봐도 식당은커녕 사람이 다닐 만한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식당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그냥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식당 주인 말대로 계속 차를 몰았어요. 한 10분쯤 더 갔나? 사람도 안 다니고 주변에 집들도 없어서 아주 음산한 장소였는데 2층 전원주택처럼 생긴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얼핏 봐선 가든 같기도 하고 그냥 전원주택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사장님만 차에서 내리고 저는 차 안에서 가든을 올려다봤는데 2층 창문에 누가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꼭 커튼 뒤에 숨은 것처럼 얼굴만 살짝 내밀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비도 오고 하늘도 어두워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던 사장님이 부르길래 차에서 내렸어요. 식당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2층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식당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나오더니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뭘 어쨌는데요? 방금 2층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인사한 건데. 2층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인사를 했다고 하니까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2층을 올려다보길래 저도 같이 올려다봤는데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사람이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길을 헤매기도 했고 일을 좀 늦게 시작해서 첫날은 밤 늦게까지 철거를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주변에 집도 없고 사람들도 없어서 밤 늦게까지 해도 민원이 들어갈 일은 없었거든요.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주인 아주머니가 1층에서 식당을 하시고 2층에서 가족들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집을 시내로 옮겼다고 했어요. 한쪽 벽을 다 뜯어내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너 아까 들어오다가 2층에서 누굴 봤다고 했지? 그러게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식당이라고 손님이 다 끊겼는데 너까지 그러니까 주인 여자가 난리를 칠 만도 하지. 귀신 나오는 식당이요? 아까 물 사러 내려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귀신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주인 여자도 버티고 버티다가 집 내놓은 거래. 따라와봐. 사장님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를 데리고 집 뒤편으로 가셨어요. 뒷산하고 이어지는 장소였는데 나무 기둥에 오색천이 여기저기 묶여 있었어요. 무당들이 쓰는 오색천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우리가 철거하고 있는 식당 건물에서 뒷산 방향으로 밀가루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닭털이 뽑혀 있고 피도 묻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무당이 와서 굿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그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다가 딱 멈추더니 완전 다른 사람 목소리로 호통을 치더라는 거야. 무덤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무덤 가는 길이요? 봐봐, 저기 밀가루 깔린 길 있지? 저기가 원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 위에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있대. 동네 사람들이 가끔 오가다가 담배도 놔주고 과일도 놔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식당 건물이 들어오면서 무덤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길로 못 다니기 시작한 이듬해부터 분명 사장님하고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서 둘 다 가만히 있었는데 사장님이 벌벌 떠시면서 숲길에 뿌려진 밀가루를 가리키셨어요. 그런데 밀가루 위에 분명 아까는 없었던 사람 발자국이 보였어요. 그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이 정확히 사장님하고 제가 있는 쪽이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옷을 막 털고 손을 털더니 제 옷도 털어주셨어요. 그러더니 나무 쪽으로 가서 묶여있는 오색천을 가지고 오더니 몸에 막 비비셨어요. 무당이 쓰는 오색천이니까 분명 귀신도 막아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사장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아마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어차피 내일도 와서 철거해야 되니까 사장님이 근처에 모텔방을 잡자고 하셨어요. 국도를 지나가다가 아무 모텔이나 잡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철거하던 식당에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걸. 사장님한테 같이 가자고 부탁드렸는데 피곤하다고 거절하셨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차를 운전해서 식당 건물로 향했어요. 밤에 가니까 훨씬 어둡고 음산했어요. 식당 건물 앞에 차를 주차하고 도저히 내릴 용기가 없어서 2층을 올려다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보여서 빨리 식당으로 들어가서 핸드폰만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나무에서 빼왔던 오색천이 식당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분명 건물 뒤편 숲길에 버리고 왔거든요. 일을 끝내고 나올 때만 해도 현관문 앞에 오색천 같은 건 없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이미 전기도 다 끊어버린 상태라서 손전등으로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 안 보였어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에 있을 텐데.
그렇게 핸드폰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2층에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2층에 있을 리가 없는데 분명 진동 소리는 2층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나갈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2층 계단을 올라갔어요. 이 층으로 올라가니까 긴 복도가 있고 방문 2개가 보였어요. 진동 소리가 들리는 방은 복도 끝방이었어요. 조용히 걸어가서 방문의 길을 대봤는데 그 안에서 진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그 방 안에 핸드폰이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섰는데 계단 앞까지 걸어갔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분명 방 안에서 들렸는데 핸드폰이 바로 등 뒤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들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는데 계단을 내려오니까 1층 식당 현관문이 오색천으로 묶여 있었어요. 마치 저를 식당 안에 가둬버린 것처럼 여러 매듭으로 묶여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듭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두운 2층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였어요. 분명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발걸음 소리는 점점 저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주방 뒤쪽에 있는 쪽문을 하나 찾았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니까 아까 사장님이랑 왔었던 무덤으로 가는 길목이 보였어요. 나무에는 오색천이 묶여 있었고 바닥에 뿌려진 밀가루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차에 올라타서 무작정 시내를 향해서 차를 몰았어요. 그날 밤부터 온몸이 아프고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다음날 일을 나가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다음날 밤에 제 핸드폰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카메라 앱이 실행되어 있었고 뭔가 이상한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를 찍고 있었어요. 그 식당을 전부 철거하고 나서 사장님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고 부장님은 집안에 우환이 겹치면서 이혼까지 하셨어요. 결국 저도 그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1년 전에 철거회사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날 이후로 밤마다 악몽을 꾸신다고 했어요. 그 식당은 산속 주인 없는 무덤으로 향하는 귀신의 길목을 막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